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주나 현실이 개인의 내면 세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하려면 잠재의식의 역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주가 현실을 바꾸기 전에 어떻게 당신을 시험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의식과 무의식, 마음의 깊이. 칼 융의 심리학에 대한 가장 큰 공헌 중 하나는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한 것입니다. 윤근 인간의 정신이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식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생각, 감정, 인식을 다루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우리가 보통 인식하지 못하는 숨겨진 깊은 영역입니다. 윤근, 이 두 수준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내부 갈등과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의식이란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일상생활에서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신 수준입니다. 이 영역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모든 것, 즉 단어, 생각, 감정, 외부 환경과의 관계가 포함됩니다. 의식은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적인 경험은 우리 마음의 표면에만 나타납니다. 윤근 의식적인 마음을 하늘을 나는 새에 비유했습니다. 이 새는 하늘의 일부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무의식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마음의 영역이지만 우리의 행동, 생각, 감정을 지시합니다. 윤근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분합니다. 개인의 무의식에는 개인의 삶에서 발생한 트라우마, 억압된 감정, 잊혀진 기억,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생각이 포함됩니다. 이 영역은 개인의 경험과 내부 갈등에 의해 형성됩니다. 윤계에 따르면 무의식 속으로 던져지는 모든 것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심리적 장애물과 어려움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표면으로 나와 억압된 기억과 감정에 직면할 때까지 무의식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단 무의식은 정의 독창적인 공헌 중 하나이다. 윤계에 따르면 인류 전체는 과거에 공통된 무의식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이 두 수준의 균형은 건강한 정신 상태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윤근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무의식의 깊은 곳을 무시하고 표면적인 의식적 생각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은 내부 갈등, 심리적 불편함, 개인의 삶을 이끄는 숨겨진 동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근 사람이 의식적인 마음으로만 살아간다면 불완전하고 피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통합된 삶을 위해서는 무의식의 깊은 곳에 직면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의식의 깊고 복잡한 구조를 인식하는 것은 진화의 여정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의 성장 과정은 무의식 속에 그림자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림자에는 사회에서 거부되거나 억압되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맞서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정직함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에서 개인이 이러한 무의식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 정신의 이런 깊이를 탐구함으로써 개인은 자신과 외부 세계 모두와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은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무의식은 우리의 내면 여정을 형성하고 우리가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러한 내면 세계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롭게 사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림자 원형, 내면의 어둠을 탐구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그림자 원형은 인간 정신의 어두운 측면과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측면을 이해하는 대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림자는 개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표현되는 방식은 각기 다른 심오한 심리적 요소를 나타냅니다. 윤근 그림자를 개인이 억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특성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특징이
성격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사람은 전체적인 자아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측면에 직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림자는 단지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측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림자는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주에는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표현이 금지되거나 억압된 모든 것,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두 포함됩니다. 융은 그림자를 발견하는 것이 개인적인 여정일 뿐만 아니라 진화적 과정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내면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내면의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심리적 구조의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진 이러한 어두운 측면을 의식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특성은 계속해서 그에게 비밀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림자는 때때로 개인의 삶 속에서 갑작스러운 분노의 폭발이나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실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은 자신의 그림자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폭발은 개인의 정신적 무결성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림자의 가장 위험한 측면 중 하나는 사람들이 종종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억누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회가 기대하는 특정한 규범에 따르기 위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융은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지 않는 한 그러한 외부적 장애물이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억압된 측면을 받아들이고 직면해야만 내면의 힘과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종종 불편하고 도전적인 과정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통합이라고 설명합니다. 통합이란 개인이 무의식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화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성격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개인적인 편안함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림자는 인간의 내면적 부와 잠재력의 원천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사람은 더 깊은 자기인식을 갖게 되고 더 넓은 관점에서 삶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에게 솔직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더 깊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 공감하고 그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에 맞서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세상을 덜 비판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림자는 치유력이 있으며 그림자와 통합하면 사람이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어둠과 억압된 측면을 발견해 나가는 여정에서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정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그림자는 개인의 영적 진화를 위한 변형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면의 성실함을 이루고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림자에 직면하면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사람이 내면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자신의 영적 심리적 힘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의 영적 성숙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함으로써만 완전히 달성될 수 있습니다. 한부 페르소나인 사회에 가면 칼 융의 심리학 이론에서 페르소나라는 개념은 개인이 사회와 환경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착용하는 사회적 가면을 의미합니다. 페르소나는 마스카라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가면을 통해 개인은 사회에서 특정한 역할이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사람이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얼굴이며 사회적 관계에서 그가 하는 역할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개인의 내면적 현실과 분리되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외부에 보여주는 정체성은 사회의 기대와 문화적 규범에 맞게 형성됩니다.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사회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이상 규범 기대에 따라 발달합니다. 모든 사회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특정한 행동, 사고방식,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페르소나는 항상 개인의
내적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는 개인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특정한 규범을 따르고 특정한 정체성으로 자신을 정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맞춰 페르소나를 형성합니다. 사회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할 것을 기대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때때로 개인의 내면적 욕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해 가면을 쓰는데 이 가면은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내부 정체성 위기를 초래합니다. 페르소나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수용은 표면적인 관계와 상호작용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내면 세계에서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억누르고 사회적 규범에만 부합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과정입니다. 윤근 페르소나와의 동일시가 개인의 영적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자신의 페르소나로만 존재하는 한 그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완전히 개성화되는 길에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회의 승인이 개인에게 충분해지면 내면의 평화와 균형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내면적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단순히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가면을 벗어나야 합니다. 정의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찾는 여정으로 정의됩니다. 이 과정은 단지 사회적 페르소나에만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도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개별화는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과정을 수반하며 이 과정에는 페르소나에 직면하고 그것과 화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근 개인이 페르소나와 동일시하는 것이 그의 발달에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페르소나는 개인이 외부 세계와 맺는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내면 세계에서는 이러한 가면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개인화는 페르소나 가면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게 따르면 사람이 가면을 벗고 자신의 내면 세계로 여행을 떠날 때에만 그의 진정한 잠재력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내면적 정체성과 외부 세계 모두와 더 건강하고 통합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과 외면 세계가 조화를 이루면 심리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규범과 기대에 의해 부과된 가면이지만 개성화 과정을 통해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질, 내면의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가 개인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나타내지만 이 가면은 개인의 진정한 자아와 분리된 측면입니다. 윤근 페르소나와의 동일시는 사람의 영적 발전을 방해하고 내면의 공허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사회적 가면을 쓰고만 사는 한 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면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큰 장애물에 직면하게 됩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할 수 있지만 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아와 개인적 정체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심리적 발달이 가능합니다. 정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가면을 벗고 자신의 내면에 직면할 때에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 원형, 보편적인 인간 형상. 칼 융이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인간 심리학의 기본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제시한 원형 다스반은 인간 의식의 보편적이고 역사적, 문화적으로 공유되는 요소를 나타냅니다. 원형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공유하는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형식적 이미지와 형상입니다. 윤근 원형을 각 개인이 공유하는 심리적 구조이자 집단 무의식의 상징적 요소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축적된 경험의 흔적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이러한 원형의 영향을 받아 성장하고 형성되며 이러한 보편적인 인물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심리적 발달을 실현합니다. 원형의 특징은 개인 심리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문화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각 문화권마다 원형적 이미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이미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화, 전설, 문학 작품, 예술 작품 등으로 나타납니다. 원형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사회의 집단 심리도 반영합니다. 윤근 이러한 원형이 무의식의 보편적인 언어를 구성하며 개인의 영적 발달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사람들의 내면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개인의 영적 경험의 깊이를 파헤칩니다. 정의 원형 개념은 개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인간 역사에 축적되고 유전적으로 전달된 경험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원형을 통해 나타납니다. 윤게 따르면 집단 무의식에 위치한 원형은 인간의 진화적 과거와 역사적 경험에서 걸러진 공통적인 이미지, 인물, 상징입니다. 모성은 개인이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건강한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자. 원형은 또 다른 중요한 인물로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 욕망, 약점을 나타냅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두운 면을 담고 있으며 종종 두려움, 분노, 질투 등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윤근 그림자가 사람들이 자신과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림자에 직면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이 개인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은 사람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면의 균형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현명한. 원형은 사람이 깊은 지식, 내면의 지혜, 직관에 접근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현자는 사람의 내면적 안내자이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깊은 이해와 직관을 상징합니다. 융에 따르면 지혜는 지적인 지식에만 기초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적, 영적 깊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인 원형은 개인의 내면 여정을 인도하는 인물로 그에게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고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 세계에서 원형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영적 발달의 일부입니다. 원형은 인간의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 사이의 균형을 제공하고 내부 갈등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원형은 개인의 삶의 전환점과 내면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웅은 개인이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를 정화함으로써 용기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성은 안정감과 사랑을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세상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성인은 직관과 지식을 포함하고 있어 사람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림자는 억압된 측면에 맞서고 내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사람의 영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원형은 개인적 의미뿐만 아니라 집단적 의미도 지닌다. 사람들이 겪는 문화적, 사회적 경험은 원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원형에 맞서면 사람은 내면 세계에서 균형을 찾고 발전의 여정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윤근 원형이 인간 정신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각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집단 무의식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5. 개성화 과정 자아 실현. 칼 융이 심리학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개성화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이 잠재력을 자신의 삶에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개성화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 모두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떠나는 길고도 깊은 여정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성숙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 일종의 심리적 탄생과 해방을 의미합니다. 개별화는 자아에 도달하고 자신의 존재의 깊이를 탐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라는 부름입니다. 윤근 개성화를 사람이 의식적 요소와 무의식적 요소를 결합하여 내면의 통합성을 성취하는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이 과정에는 무의식에 맞서고 억압된 감정과 욕망을 받아들이고 원형적 인물, 그림자, 페르소나, 영웅, 현자 등과 화해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개별화는 사람들이 자신 내부의 모순과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정신적, 감정적으로 더 균형 잡히고 건강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윤계,
따르면 이 과정을 거치면 개인은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개별화 과정은 개인이 먼저 의식과 무의식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윤근 사람이 자신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의식이 무의식의 요소와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식에는 억압된 욕망, 두려움, 사회적 규범과 충돌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별화 과정에는 이러한 무의식적 요소에 맞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은 무의식에 어둡고 억압되거나 무시된 측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은 사람이 자신을 온전히 알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대필수적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개성화 과정의 초석 중 하나입니다. 모성은 애정과 보살핌을 구하는 개인에게 안정감과 사랑을 제공합니다. 융은 이러한 인물들과 화해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것이 개인의 영적 발전의 중요한 단계라고 말합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아와 통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란 사람의 가장 깊고 가장 독창적이며 가장 완전한 상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내면과 외면 세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지점입니다. 자아는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실성과 내면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개성화는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이 과정은 사람이 자신 내부에 반대되는 면을 통합하고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모두 받아들이고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아는 사람의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나타납니다. 윤근, 진정한 자아에 도달한다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람은 사회와 외부 세계의 영향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인도와 진실에 따라 자신의 삶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자아는 인간이 자신의 가장 높은 영적 잠재력에 도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는 내면의 균형을 이루고 모든 원형적 인물과 마주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개성화 과정은 도전적인 내면의 여정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인식과 내면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융은 이 과정이 각 개인마다 독특하며 개인적 발전의 여정은 각 개인의 영적 진화에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개인화는 단순히 사회적 규범에 따르거나 외부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발견하고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정체성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과 원형을 존중하게 됩니다. 융은 개성화가 영적 자유와 진정한 정체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란 개인이 외부 세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찾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스, 보편적인 반대말 음과 양. 칼 융의 심오한 심리학 이론 중 하나는 인간 심리학과 우주의 기능에 있어서 반대와 균형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의 영적 발전과 내면적 완전성의 성취는 반대되는 것을 통합하는 능력에 기초합니다. 음과 양과 같은 보편적인 반대 개념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모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개념은 중국 철학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기본 법칙을 설명하고 인간 정신의 역학을 드러내는 심오한 원형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음과 양은 서로 반대되는 힘이지만 전체에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을 형성합니다. 융은 이러한 반대되는 것들이 인간의 정신에도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 빛과 음과 어둠과 측면, 활동적 특성과 수동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외부 세계의 변화와 내부적 진화와 함께 끊임없이 공존합니다. 융은 이러한 균형을 이루고 반대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의 영적 성장과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음과 양은 자연 속의 모든 것이 대립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에는 반대극이 있습니다. 모든 빛은 어둠으로 보완되고 모든 활동은 수동으로 보완됩니다. 윤게 따르면 인간의 영혼 또한 이 보편적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 내재된 이러한 모순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이러한 대조에 직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는 종종 이러한 대립되는 측면을 억압하거나 한쪽 극단만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근 반대되는 것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오직 하나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길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람은 이러한 반대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 안에서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반대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합하는 것이 개인이 자아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음과 양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통합되는 두 가지 힘으로 여겨진다. 각각은 다른 하나의 존재와 기능을 보완합니다. 윤근 개인화 과정에서 이러한 보편적인 반대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자신 내부의 모든 양극성을 통합하고 이러한 반대를 균형 있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감정적 존재이자 이성적 존재여야 합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와 외부 세계에 대한 기여를 모두 결합해야 합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 개인은 영적 건강과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윤근 반대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영적 자유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자신 안에 있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여성적 에너지와 남성적 에너지, 감정적 측면과 논리적 측면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측면을 전체적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반대되는 것을 내면화하는 사람은 자신을 더욱 완전한 존재로 경험합니다. 윤게 따르면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은 내면과 외면 세계 모두에서 진정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것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고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에서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대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이 외부의 영향뿐만 아니라 내부 양극성의 결합도 존중할 때 그는 자신과 우주 모두와 조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음과 양은 철학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존재하는 상징이며 삶의 보편적 법칙을 반영합니다. 칼 융은 사람 내부의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영적 발전과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 내부에 반대되는 것들을 조화시킴으로써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것의 통합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보편적 이해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런 조합은 사람을 더 깊고 더 독창적이며 더 균형 잡힌 존재로 만듭니다. 7. 노화와 성숙, 40세 이상. 칼 융의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 삶의 단계는 생물학적 과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발달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융에 따르면 노화와 성숙은 단순히 신체적 변화의 과정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윤근 개인이 삶의 초기에는 사회의 규범과 외부의 기대에 의해 형성되지만 40세가 넘으면 일종의 심리적 재생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융은 이 기간 동안 개인이 이전에 억눌렀던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기 시작하며 이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발전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정의에 따르면 40세는 일종의 심리적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심리적 구조에 대해 의문을 품고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기입니다. 윤근 이 시기를 정신적 위기라고 설명합니다. 이 위기는 인생의 후반기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청소년 초기에는 삶의 속도가 빠르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 패턴에 맞춰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소진감을 느끼게 됩니다. 40세가 넘으면 이런 피로감이 깨달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윤게 따르면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개인적 정체성을 넘어서서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융은 40세 이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이 내면 세계를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 원형과 마주하기 시작하고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잃어버리고 억압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은 외부적 업적과 사회적 역할을 넘어 더 깊은 개인적 의미를 추구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 세계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인생의 후반기는 인생의 전반기의 성취와 만족에 대해 의문을 품고 내면의 평화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융은 또한 성숙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현상, 즉 죽음과 무상에 대한 인식을 강조합니다. 노화는 사람에게 죽음에 직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은 죽음을 끝으로 보기보다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40세가 넘으면 개인은 시간의 덧없음을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하며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또한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융에 따르면 죽음에 직면하는 것은 남은 모든 순간을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죽음은 끝을 뜻할 뿐만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치 삶 그 자체와 같습니다. 융은 또한 이 기간이 사람이 의식적 죽음토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은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닌 삶의 현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이 기간 동안 다시 태어난다. 노화는 개인이 자신의 과거, 삶에서의 모든 실수, 후회, 성공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내면적 수용은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더 평화롭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40세가 넘으면 생물학적으로만 늙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깊은 성숙 과정에 들어간다. 이 과정은 외부 세계의 목소리와 기대가 약해지고 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기간입니다. 융은 노화가 단순히 쇠퇴나 피로의 과정이 아니라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심화 과정을 통해 개인은 더욱 깊은 인식, 이해,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끝이자 시작이다. 이러한 시작은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내면의 풍요로움과 잠재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진 발견은 사람을 더욱 전체론적인 자아로 이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와 인식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성장, 자유, 심화를 향한 또 다른 단계입니다. 융에 따르면 40세 이후의 시기는 자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주가 현실을 바꾸기 전에 어떻게 당신을 시험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수수료를 내고 저희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해요.